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한국 문학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 바로 소설가 한강 씨가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과의 의미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스웨덴 할리먼은 한강 작가를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121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18번째 여성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문학 역사상 최초의 일로 전 세계 문학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의 유력 후보로는 중국의 찬쉐, 미국의 제럴드 마네 그리고 캐나다의 앤 카슨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찬쉐는 오랫동안 노벨 문학상 수상 가능성이 높은 작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찬쉐는 중국 현대 문학의 대표주자로 그의 작품은 중국의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개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야말로 찬쉐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할리먼은 모든 예상을 뒤엎고 한강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세계 문학계에 큰 충격을 안겼고 특히 중국 문학계에 상당한 실망을 안겼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문학 교수 왕리는 찬쉐의 문학적 성취를 고려할 때 그가 수상하지 못한 것은 놀랍다. 하지만 한강의 수상은 동아시아 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중문과 김모 교수는 한강의 수상으로 한국 문학에 대한 중국 독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 했습니다. 한편 스웨덴 할리먼은 선정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애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문체라는 평가와 함께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지니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상 소식이 전해진 순간 서울 시간으로 밤 10시경 한국 전역에서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퇴근길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기쁨을 나눴고 거리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한강의 얼굴과 함께 노벨 문학상 수상 속보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한 시민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뉴스를 보고 정말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70년 광주 출신인 한강 작가는 9살 때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작품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광주의 역사적 아픔이 그의 작품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1993년 시인으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시와 소설을 동시에 쓰기 시작했어요. 책상에 앉으면 먼저 시를 쓰거나 이전에 쓴 시를 고쳤죠. 1시간 정도 시를 쓴 뒤에는 전날 밤 작업하던 소설로 넘어갔습니다. 1994년 그녀는 단편소설 붉은 다츠로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소설가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은 버림받고 상처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문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강은 검은 사슴,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의 작품을 통해 한국을 넘어 세계 문학계에서 주목받는 작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로 2016년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며 세계 문단에 충격을 안겼고 작별하지 않는다로 2023년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문학계를 계속해서 놀라게 했습니다. 한 문학평론가는 한강의 작품은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개인의 내면으로 끌어들여 보편적 인간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은 인간 심리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비극과 상처를 반영하는 특유의 시선으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루며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고 채식주의자는 인간의 폭력성과 순수성에 대한 깊은 통찰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NPR의 비평가 릴렌 축은 한강 작가를 불안하고 도전적인 작품을 통해 국제적 명성을 얻은 작가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강의 글쓰기는 독자를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채식주의자에 대해 한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설은 완전히 순수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어요. 주인공 영애는 철저히 채식주의를 추구하다가 결국 자신이 식물이라고 믿고 아예 먹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 아름다움, 욕망, 죄, 구원에 대한 제 질문들이 하나로 융합되었죠.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작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강은 12살에서 13살 때 본 광주 사진첩의 충격을 생생하게 되살리는 이 작품은 참혹한 시신들의 사진과 동시에 그들을 위해 헌혈하려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대비를 통해 인간 본성의 이중성을 탐구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문학평론가는 한강의 작품은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다루면서도 그것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보편적 문제를 탐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녀의 문학은 국경을 넘어 모든 독자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전 세계 독자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한국 문학의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한강 작가님의 수상이 한국 여성 작가들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거라 믿어요. 라는 댓글이 주목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한강 작가님을 축하하며 소년이 온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읽히길 바랍니다. 그녀의 문학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드디어 한강이 노벨상을 받다니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순간 이라는 트윗이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트윗은 순식간에 수만 건의 리트윗과 좋아요를 받으며 트위터 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한강의 소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면서 아름답다. 이번 수상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을 읽게 만들기를 이라고 적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많은 사용자들이 한강의 책 표지 사진과 함께 축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글을 읽고 나면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다. 그녀의 수상은 정말 감격적이네요. 라는 글이 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레딧에서는 한강의 수상은 한국 문학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이제 더 많은 이들이 그녀의 작품을 접할 수 있겠지. 라는 댓글이 수많은 사용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댓글은 순식간에 가장 인기 있는 반응으로 떠올랐습니다. 한 사용자는 노벨상을 받기까지 한강이 걸어온 길이 정말 대단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언제나 깊은 감동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한강은 가부장제, 폭력, 슬픔, 인간의 주제를 다양하게 탐구해온 작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강의 작품이 여성 운동을 형성했고 그것이 작품에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시아 작가로는 최초 수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한강의 작품 3개를 소개했습니다. 중국 언론도 한강의 수상을 크게 보도하며 동아시아 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높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문학계에서는 이번 수상을 한국 근대 소설이 소개된 지 107년 만에 이루어낸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한강의 수상이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작가협회 회장은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를 계기로 더 많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세계 독자들에게 읽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명 문학평론가 김윤식 교수는 한강의 문학은 한국의 역사적 아픔을 개인의 내면으로 끌어들여 보편적 인간성의 문제로 승화시킨다며 이러한 특징이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젊은 작가들 사이에서도 축하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의 소설가 이모 씨는 한강 선배의 수상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를 무대로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학의 미래가 더욱 밝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학 출판계에서도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 출판사 관계자는 이미 해외 여러 출판사로부터 한국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수상이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수상 소식을 들은 한강 작가는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한국 문학 전체의 성과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스웨덴 할리먼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보낸 평범한 하루였고 아들과 저녁 식사를 막 했을 때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강은 이어 이 상은 제게 큰 영광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인간의 아픔과 희망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작품을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많은 훌륭한 작가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선배 작가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제 문학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강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2편의 소설을 구상 중입니다. 그중 하나는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로 제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덧붙여 앞으로의 작품 세계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한강의 작품은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읽힐 예정입니다. 세계 유수의 출판사들이 한강의 작품 출판 계약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출판사 갈리마르는 한강의 모든 작품을 프랑스어로 번역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미국의 펭귄 랜덤하우스도 한강의 초기 작품들을 포함한 전집 출간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학 평론가들은 한강의 수상으로 한국 문학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문학 평론가 제임스 우드는
한강의 문학은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보편적 인간성의 문제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문학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의 문학 전문지 리르는 한강의 수상은 서구 중심의 문학 지형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동아시아 문학의 깊이와 다양성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처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 K-문학이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한류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한강 작가의 문학 세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지만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이런 감동적인 한류 소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감동 한류 채널은 앞으로도 한국 문화의 세계와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한강 작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문화평론가 이동현 교수는 한강의 수상은 한국 문화의 세계화가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준다며 이제 한국은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순수문학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한국학을 공부하려는 외국인 학생들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번 한강의 노벨상 수상으로 그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여러 대학에서 한국 문학 강좌 개설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한국학 교수는 한강의 작품을 교재로 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폭발적이라며 이는 단순히 한 작가의 인기를 넘어 한국 문학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큰 전기를 마련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과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학평론가 신영철 교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국 문학의 다양성과 깊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단순히 해외 수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학적 언어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번역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강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는 좋은 번역은 원작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목표 언어권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번역가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이를 위해 번역가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해외 출판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단순히 한 작가의 성취를 넘어 한국 문학 전체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의 중심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이자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학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창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창을 통해 우리의 아픔과 기쁨 그리고 희망을 세상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 문학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강의 수상을 계기로 더 많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세계 독자들에게 읽히고 한국의 이야기가 세계의 이야기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문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제 한국 문학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흥분되는 여정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되어 한국 문학의 찬란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